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해에요, 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국정화 방침이 정해진 이후 이 국정화 찬반 논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28일 교육부는 예정대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교육 현장에서는 철회해야 한다, 국정역사 교과서 배포를 막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이 대학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대학의 창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정부의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돼 왔습니다만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승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 서울시 교육청 조희영 교육감을 연결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최근에 이 교총과도 이 문제 인터뷰했었거든요. 예. 보수 성향 교육단체도 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더군요. 예. 이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국정 역사 교과서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물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국정화 초반부터 일관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왔고요. 네. 또 교총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해 주셔서 오히려 굉장히 힘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 진영에서 거의 다수의 분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이 확인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청취자분들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를 낸다는 것 자체는요, 다양한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검인정 체제로 해서 다양한 교과서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국정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반시대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그간의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요, 이 최순실 씨가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 네. 충격적인데요. 교육감님, 혹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마도 이제 워낙 최순실 씨가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사 교과서 국정화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되어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 교과서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다. 자, 이 관련해서요, 최근 교육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사 논란 부분 관련해서는 이 건국절이라는 용어 자체는 수록되지 않는다. 대신에 이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에서 이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 이렇게 수정 기술될 예정이다.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건국절이라는 표현이 워낙 논란이 심하다 보니까 그걸 좀 피해가면서 대신에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일종의 꼼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꼼수다. 예, 사실상 건국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수립된 날 혹은 국가가 수립된 날,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헌법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백히 개성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또 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기술, 좀 우려되는 대목 있다고 보세요? 예, 아무래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술이 물론 구체적인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좀 미화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우려를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저는 친일 독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이 교육부 예정대로 현장 검토본을 28일에 공개하겠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네.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술됐는지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국정교과서라는 그 형식 자체가 반시대적이다. 그 측면이 네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화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진일과 독재에 대한 왜곡된 평가 이런 부분이 이제 농후하기 때문에 농후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국정교과서 검토본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정교과서를 행정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는 2018년 공개를 좀 미루고 원점에서부터 좀 재검토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들의 여론에서 볼 때 지금 사실은 전술 게이트 사건 이후에 그동안 진행됐던 것 중에서 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정책들이 좀 재검토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정당하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요, 이 국정교과서 배포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단계적 대책 뭘 의미하시는 건가요? 현재로는 어쨌든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강행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취지고요. 네. 강행을 하게 되면 이제 1차 검토본이니까 검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서울 교사들도 검토에 참여할 텐데 저희는 어쨌든 검토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경우에 현재 서울에는 한 220여 개 학교가 4개 고등학교입니다. 네. 고등학교 한 200여 개 학교가 지금 내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0여 개 학교의 그 역사 교사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좀 대규모 토론회를 마련해서 좀 공통된 입장 표명을 하면서 국정화 철회를 다시 이렇게 요구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회 요구를 이제 일관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예. 자, 이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요, 이 국정교과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안 이런 것도 나왔더군요. 그럼 이 대금 지급에 대한 권한은 어디 있나요? 교육감에게 있는 건가요? 예, 국정교과서 배포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협력하지 않겠다. 만약 정말 강행을 한다면 이제 그런 취지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협력을 않고 이걸 하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금 지급 부분은 그게 뭐 인터넷 언론에 났습니다만은 뭐 그게 현실적인 방안인지는 아직은 판단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이렇게 그 교과서를 구입하게 돼 있거든요. 수익자 부담으로. 네. 그러니까 이 의무 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구매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그 교과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급을 안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금 지급 문제를 가지고 국정교과서 강행을 막긴 좀 어렵고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대금 지급은 결국은 이제 이 교과서 값을 내고 사는 거니까 학부모들 차원에서 구입 거부를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국정교과서를 이제 채택을 하고 교육 과정에 사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용이 되고 그 과정에 저희가 서울의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좀 분명하게 하고 현실적인 반대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가 행정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으로서 이제 가능한 행정적 협조를 않는다는 취지고요. 이제 그 방안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국민적인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의 분노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지난 17일 이제 수능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내년 고3이 되는 학부모들 당장 걱정이 이 국정이냐 아니냐 또 이게 배포되느냐 안 되느냐 이 내년 역사 교육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걱정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근데 다행히 만일 저는 교육부가 조금 저희가 꼭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국민적인 분노와 이런 흐름의 국민들의 요구, 여론을 볼 때 한번 진지하게 저희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다른 과목은 다 2018년부터 적용하는데요. 네. 중학교 역사하고 고등학교 한국사가 내년부터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1년 더 그래서 당겨져 이제 있는 거군요. 교육부가 다시 이런 역사 부분도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네. 뭐 저희는 뭐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학부모님 이제 부담을 안 드리면서도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예, 교육부에서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교육감님 일전에 화면에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바로 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그 딸 정유라 씨의 청담고등학교 졸업 문제였는데 취소는 확정적인 겁니까? 예, 저희는 뭐 그 졸업 취소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취소로 가는 실무적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정유라 씨 때문에 뭐 2대 진학 과정 명문대를 가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서 상처받은 청소년, 주로 학생들이 촛불 집회 현장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육 정의도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높은 여론인 것 같은데요. 정말. 정유라 씨 문제도 털어야 하지만 지금 또 그 사촌 언니로 알려진 이 장시호 씨 문제도 또 불거져 있어요. 이런 문제가 현장에 많은 건가요? 어떻게 좀 확실히 털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조사를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정유라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 그 선생님한테 한 30분 정도를 욕을 하고 하는 건데 요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17일밖에 고3 때 학교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의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러나 그 예외적이긴 하지만 한 건이라도 특권과 반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는 학생들이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의 교육농단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뭔가 교육정의를 뒤늦게라도 세우려는 졸업 취소를 포함해서 이런 노력으로 조금은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렇게 조치도 취하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 관련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이 대학과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대학의 창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있는데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련 예산은 최근 국회 예산 심의는 내년도 관련 예산 통과가 된 그런 상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대만큼 성과는 크지 않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 약칭으로 링크 사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고 왜 필요한 것인지 전국 링크 사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김우승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우승입니다. 먼저 좀 이게 낯선 사업이어서요. 링크 사업이란 뭔가 좀 짧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2012년서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 링크는 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llaboration의 이제 약자인데요. 그래서 산과학을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칭을 가져서 링크라는 걸 명명하게 됐고요. 4년제 대학에서는 57개 대학, 전문대학에서는 30개에서 총 87개 대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과학을 연결해야 한다. 자, 그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요즘 그 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해결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과학이 각자에게 독립적으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산과학이 좀 거리감이 좀 있었다. 그래서 산학의 그 협력을 좀 강화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또 중소기업 업체들이 대학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등 학생들에게는
산학 연계 인력 양성 측면에서 그 종합 패키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보도 보니까요. 국내 연구기관의 네.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4위라고 네. 하는데요. 그럼 높은 건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사실은 특허가 세계 4위로 돼서 양적으로 증가한 거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그 성과 지표로 네. 특허 등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허를 위한 특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초기에는 양이 이제 증가했고 그런 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질적 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에 대한 생산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위 장롱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그러나 스틸 우리가 그 산학협력은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측면에서는 특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산학협력 활성화 계속 이제 강조 주셨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그간의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 허위 실적을 보고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좀 봐야 좋을까요? 네, 저도 기사 해석을 봤고요. 네. 이게 사업 단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 목표치 달성에 이제 치우치다 보면 네. 허위 실적을 낸 전 사업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허위 실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단의 책무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업단에서 너무 실적 중심으로 이런 좀 일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책무성하고 진정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산학협력은 저해돼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자, 이 대학 숫자는 많은데 지금 이게 네. 워낙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닥쳐온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 수는 네. 줄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산학협력 좀 이 대학도 생태계의 생존의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네. 이제 지역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역에도 또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산학협력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요. 네. 특히나 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나 이런 링크 사업을 통해서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 산업체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체질 개선을 좀 강화하는 측면으로 유도가 돼야 되고요. 네. 특히나 그 지역 대학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산업체하고의 산학협력은 이제 아주 필수 상황이 돼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동의가 되는 것이 이 90년대부터 네.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산학협력, 네. 산관학협력,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네.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가 현실에서 대두되더라고요. 기업은 네. 빨리빨리를 원하고 네. 이 학자 세계, 우리가 이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좀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이제 서로 어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상호 네.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겠는가? 근데 지금 링크 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럼 이 기업의 요구와 대학의 이 학계의 요구를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을 좀 찾고 계세요? 네. 이제 사실은 산하고 학이 항시 거리감은 뭐 30년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갭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또 대학의 노력, 산업체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은 산업체도 이제 대학하고의 그 연계 교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대학도 기업한테 어떻게 좀 다가서느냐. 그 문제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전 계속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관계를 계속 폭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지 그 갭은 항상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좀 이 성과 사례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역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만 사업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나 혜택을 보고 자발적으로 좀 대학하고 이렇게 협력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다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후속 사업 공청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 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어저께 그 공청회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링크 플러스는 기존의 링크 대학들은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니까 고도화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틀고요. 또 신규 사업당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도화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산학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쪽에 링크 플러스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내년부터는 링크 플러스 단계로 넘어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링크 사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양 에리카 캠퍼스의 김우승 교수였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